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피드라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스피드라이트를 구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그런 기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명들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하자면 자 여기 AD100 이런 것처럼 카메라에 달지 못하는 그런 조명이 있고요. 이런 스피드라이트 혹은 이제 스트로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조명들은 카메라 하슈 단자에다가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조명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할 조명은 바로 카메라에 달고 촬영하는 조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들도 크게 구분을 하자면 카메라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 뭐 캐논의 캐논 스트로보 혹은 소니의 소니 스트로보 이런 조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별도의 조명을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 타사 조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독스도 있고 프로포토도 있고 뭐 용루라는 제품도 있고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드 파티는 뭐 조명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소니 쓰시는 분, 캐논 쓰시는 분, 뭐 시그마나 탐론 이런 렌즈를 쓰시잖아요. 이런 렌즈들 보고 서드 파티 렌즈들이라고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니의 스트로보를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니 조명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소니의 소니 조명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잘 맞게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서드파티 조명을 쓰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각 회사에 맞는 그런 하슈 단자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고덕스나 뭐 프로포트 같은 다른 제품을 쓰신다면 하슈 단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일단 하슈 단자의 규격 같은 경우는 뭐 소니, 캐논, 니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착이 되는데 장착이 된다고 해서 꼭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 가시면 스튜디오에서 주시는 그런 무선 동조기 있죠. 이런 무선 동조기를 캐논이나 소니, 니콘 아무 카메라에도 달아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발광만 시킨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외에 뭐 TTL 기능, 자동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속 동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그런 범용 하슈로는 불가능합니다. 캐논을 쓰신다면 고독스를 사더라도 캐논용 조명을 사셔야 되고 니콘을 쓰신다면 니콘용 고독스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보통 보시면 제품에 S 소니, N 니콘 그리고 C 캐논 이런 식으로 영문자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나는 니콘이면 니콘용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캐논 쓰시는 분, 소니 쓰시는 분, 니콘을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는 캐논 쓰니까 캐논 스트로보를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캐논의 캐논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정성도 좋고 뭐 만듦새도 워낙에 좋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캐논을 쓰시는 분들이 캐논 조명을 하나를 써가지고 그거를 그냥 카메라 하슈에 달고 쓰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나는 동조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혹은 조명을 2개, 3개 이상 늘리고 싶다 혹은 그거 말고 이런 조명 말고 좀 더 큰 조명 광량이 더 센 조명 이것도 되게 센 건 아닌데 이거보다 훨씬 센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더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캐논에는 이런 식의 조명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명 전문 회사의 서드파티 제품을 쓰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캐논만 쓸 거야, 조명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논의 캐논 조명 쓰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드파티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포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제품은 조명계 명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포트 조명은 일단 초보한테는 제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주로 쓰는 조명인, 아니 뭐 거의 다죠. 고덕스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쪽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조명을 구입해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광량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이 스트로보에서는 광량을 GN, 가이드 넘버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요 가이드 넘버의 수치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 RES 100에다가 조리개랑 조명 거리를 곱해서 만든 수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수학도 잘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GN이 높을수록 밝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메라에 보면 조명이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카메라는 싼 거예요. 네. 좋은 카메라에는 조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문가용 조명 쓰시라, 그런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카메라는 안 달려있거든요. 이런 카메라에 달린 조명이 가이드 넘버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에서 60 정도가 일반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네, 조그마죠. 네, 이런 제품, 요게 광량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야외에서 햇빛과 맞짱을 뜬다 했을 때는 이런 조명은 조금 푸시 택도 없고요. 얘도 간신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렇게 큰 조명으로 바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충전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명을 터뜨리고, 이게 터뜨린다는 게 전기를 모아가지고 찡 모았다가 팍 하면서 광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터뜨린 다음에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풀 발광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1초다, 2초다, 뭐 3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풀 발광 기준으로 해가지고 2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거의 딱 반인 2분의 1 광량에서는 1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4분의 1 광량에서는 0.5초가 걸리고요. 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량이 낮을 때에는 카메라가 연사를 치더라도 이 조명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광량이 세면, 뭐 예를 들어서 풀 발광에 뭐 2초 정도가 걸린다 했을 때는 2초 팍 터뜨리고 2초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찍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프샷을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모델이 저기서 점프를 할 거고, 모델 뒤에는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앞에다가 광량을 때리는데, 이제 햇빛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풀 발광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한 2초 정도 후에 재발광이 된다고 치면, 모델이 점프해서 내려오는 동안이 2초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명을 안 쓰면 연사 따다다닥 터뜨릴 수가 있지만, 조명을 터뜨렸을 때는 딱 단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아예 조명을 끄던지, 아니면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하던지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음은 TTL 기능입니다. 이제 TTL은 쉽게 생각하면 자동으로 조명을 써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TL 기능이 있는 거는 자동이 되고, 그게 안 되는 제품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한다면 광량이 풀 발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칸 낮추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랑 조명이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발광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터트리는 게 바로 TTL 기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너무 좀 밝게 나왔다, 좀 어둡게 나왔다 했을 때는 바디에 보시면 조명의 밝기를 좀 더 늘리거나 어둡게 하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기능으로 설정해가지고 쓰시면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TTL 기능을 아예 쓰지 않고 수동으로 촬영을 합니다. 저는 카메라도 완전히 수동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카메라만 찍을 때는 괜찮은데 조명이랑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카메라랑 조명이 어떤 광량을 쓰고 어떤 식으로 밝기로 찍을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동으로 해놓고 찍는 게 저는 굉장히 편리해가지고 사실 저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보시면 광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하면 얘가 어떤 광량을 썼는지 저도 잘 모르죠. 예. 수동이라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조명을 한번 썼어요. 아우, 너무 밝네? 그럼 줄이면 됩니다. 줄였는데 너무 조금 어둡네? 그럼 살짝 늘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수동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필름이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여러분은 디지털 카메라는 뭐 얼마든지 찍으라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선 동조를 해가지고 조명을 이제 카메라와 다른 곳에 위치했을 때에는 자동 기능이라는 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로 촬영을 할 건지, 뭐 백라이트는 했는데 빛이 얼마큼 와야 된다, 이런 거를 카메라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특히나 수동으로 쓰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요. 하지만 카메라 하슈에다가 달아가지고 쓸 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명으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가 빨라진다면 조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화면이 좀 잘리게 되는데 이렇게 빛이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160분의 1 정도로 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로보 제품들은 250분의 1 정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스튜디오 조명은 이제 빛이 잘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용 조명 같은 경우는 아예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속동조 기능이 있는 그런 스트로보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고속동조가 사실은 만능이 아니에요. 이게 고속동조라는 게 빛을 퍽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번 터뜨려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량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 고속동조로 사용을 하면 광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광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거 보면 250분의 1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냐면 광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바운스 기능은 뭐 중가 이상의 조명이라면 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일단 바운스가 안 되는 그런 조명들은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조명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운스 기능이 없어요. 그냥 고정이죠. 근데 보시면 이런 조명들은 이렇게 상하 좌우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끄덕끄덕 도리도리라고도 합니다. 끄덕끄덕과 도리도리가 되느냐, 뭐 그런 건데, 자, 바운스 기능이 왜 필요하냐? 야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내에서는 많이 쓰는 기능이죠. 빛이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반사돼가지고 퍼지는데, 그렇게 되면 빛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직광을 쓴 것과 천장 바운스를 친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그런 자연스러움인데, 그래서 이렇게 끄덕끄덕 상하가 돼야지 기본인데, 그러면 이 좌우는 왜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세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에는 자, 조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때에는 좌우가 돼야지, 이렇게 돼야 천장으로 향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의도를 해가지고 천장이 아니고 천장이 블랙이어가지고 옆에 있는 흰색 벽으로 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쭉 이렇게 돌려서 뒤쪽으로, 여기가 앞이에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해야 되는데, V1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바로도 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얘는 대신 끝까지 안 들어가네. 뭐 필요 없겠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자, 이 바운스도 물론 각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도가 되는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조사각. 이런 스트로보들은 조사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mm 렌즈를 썼을 때랑 85mm 렌즈를 썼을 때랑 이 조사각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끄기가 되는데, 내가 광각을 찍는데 당연히 빛이 넓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망원으로 찍을 때 굳이 넓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조사각이 안 되는 그런 조명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동조를 안 하실 분이면 뭐 필요 없겠지만은, 동조를 하실 분들은 이제 동조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광동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빛이 발광을 해요. 첫 번째 조명이 발광을 하면 다른 조명들이 그 발광하는 빛을 딱 보고 쟤네 발광하네? 야, 우리도 같이 발광하자 하면서 이런 게 광동조예요.
이거의 단점은 실내에서는 쓸 수 있는데 야외에서는 밝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워낙 밝은데 햇빛보다 더 밝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적외선 방식이에요. 이 적외선 방식은 여러분 리모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반대로 쏜다든지 이럴 경우는 안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잘 안 쓰고 요새는 전파동조를 많이 쓰죠. 예, 이 전파동조는 뭐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트로보들은 이제 전파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캐논에 캐논 조명 쓰고 소니에 소니 조명 쓰는 건 다 좋은데 캐논이나 소니의 전파 동조기는 가격이 30만 원을 넘어섭니다. 원래 출시가가 40만 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전파 동조기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가 고독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파 동조기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파 동조기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은 뭐 최대 발광, B그룹은 뭐 4분의 1 정도의 광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 조명들은 순간광이에요. 예, 그리고 퍽 하면서 이제 조명이 터지는데 그런 거 말고 지속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속광이 왜 달려있냐? 그거는 만약에 어두운 데서 촬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빛이 없으면 초점을 잡기도 어렵고 인물의 표정 같은 것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링 램프라는 게 달려있는데 스튜디오용 조명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빛이 좀 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모델링 램프라고 해요. 이런 스트로브에도 이 모델링 램프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소니의 이런 제품들 보면 여기 LED가 달려있죠. 네. 그리고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V1에도 모델링 램프가 달려있습니다. 네. 빛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물론 당연히 좋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를 쓰냐 혹은 몇 개가 들어갔냐 그런 건데 스트로보들은 거의 다 그냥 건전지를 많이 써요. 우리가 카메라는 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조명들은 건전지를 많이 쓰는 게 건전지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죠. 뭐 장점이라면 만약에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분의 배터리를 많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편의점에서 건전지 사가지고 끼면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이제 건전지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 많이 쓸수록 배터리 소모가 심하니까 건전지를 많이 사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네, 뭐 그래가지고 충전지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짓이고요. 그래서 사실 고독스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로 이제 옮겨 타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전압이 더 세가지고 재충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꼈을 때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풀 발광 기준해 가지고 몇 번 터뜨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풀 발광 기준에서 얘가 200번을 터뜨릴 수 있다 라고 하면 2분의 1 광량에서는 이론상 400번 정도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명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조명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찍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일반 뭐 취미 촬영에서는 전문적인 촬영을 뭐 하루 종일 한다면 당연히 배터리가 여러 개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자 고독스의 경우는 TT685의 경우에는 230회 그리고 V8602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650회. 근데 희한하게도 가장 최신인 V1 제품으로 이제 나오면서 얘는 480회가 발광이 됩니다. 그래서 뭐 V86을 사실지 V1을 사실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V1이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V8602가 거의 뭐 200회 가깝게 더 발광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